46쪽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읽어보면 현재 지구에는 약 100종이 넘는 원소가 존재해. 엄청 많죠? 근데 이러한 원소들 대부분은 별에서 만들어져. 별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깁니다. 그 생성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별의 진화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 여러분들은 교재 46쪽 하단에 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6쪽, 47쪽 아무 데나. 별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성운에서 태어나. 성운이 뭐냐면 먼지 덩어리야. 먼지 또는 가스 덩어리. 가스 덩어리.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들이 뭉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중력 수축하면 별이 돼. 그래서 별이 되면 주계열성이 돼. 주계열성. 가스 덩어리가 중력 수축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별. 좀 크게 그릴까? 이렇게. 별. 중력 수축해서.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얘가 더 커. 얘가 사이즈가 훨씬 커. 가스 덩어리가 엄청 크고 얘가 중력 수축하면 별들이 막 몇백 개 태어나.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태어날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중력 수축.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게?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도현아?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데 이 별 내부에서 여기가 제일 높겠죠. 한가운데가. 중력이 제일 세니까. 여기가 제일 높아. 근데 온도가 진짜 높아져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한가운데에서 핵융합이 일어나. 핵융합. 그래서 1번 주계열성의 중요한 특징 1번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근데 우리가 배웠는데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랑 똑같아. 그죠? 기억나? 방금 했던 거?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거.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랑 똑같은 뜻이야. 양성자를 융합시켜야 돼. 근데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양성자랑 양성자가 붙겠어? 안 붙어. 플러스랑 플러스는 반반하잖아. 근데 이걸 융합시킨대. 그러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서 때려박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융합해. 그럼 몇 켈빈이 필요하냐면 여기 한가운데 10의 7제곱 켈빈.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를 융합시킬 수 있어. 교재 그림에 있죠?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을 만듭니다. 화학식을 써볼게.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어.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겨. 이렇게.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 화학식이야.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에너지량을 계산합니다. 계산했는데 이 에너지량은 이렇게 돼요.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이게 웃긴 게 합치는 과정에서 4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질량이 사라지는 거야. 아니 질량이 사라져. 이거 봐봐. 아니 4개 합쳤어? 그럼 질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냥 차rak 붙이면 돼. 그치? 4개 붙이면 돼. 4개 붙였는데 질량이 감소해. 사라지면서 이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됐어. 에너지량을 사라진 질량에 빛의 속도 2번 곱한 값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되더라. 그래서 사라진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2번 곱한다. 그게 에너지량이었어.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이 곧 에너지다. 그만큼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인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요. 바깥쪽에 가운데에서는 수소를 합쳐서 헬륨으로 막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잠깐 봐야 돼. 아까 중력이 수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계속 수축하고 있어요. 중력 수축해. 근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여기가 용광로야. 용광로. 막 에너지를 생산해. 그럼 여기서 막 팽창하려고 하거든.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막 팽창하려는 힘이 생겨. 기체 압력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산되니까 팽창하려는 팽창력, 기체 압력이 생기는데 이게 힘이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요. 같아져요. 막 수축을 하다 보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돼서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밸런스를 이뤄. 이 상태가 돼.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역학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자가 고요하다, 점적이다 이런 뜻이야. 가만히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이죠. 이 상태야. 그래서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다 이 상태야. 대부분의 별이. 우리 태양도 지금 이 상태야. 되게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의 대부분을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치면 인간이 100살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이 주계열성 상태로 한 90살까지 살아. 괜찮아? 좋았어. 근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 죽을 때가 되잖아?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다음 단계가 거성 단계야. 별이 커져. 사이즈가 커져요. 근데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영아. 주계열로 계속 살다가 주계열이 끝나는 순간이 와. 어떨 때 주계열이 끝날까? 어떨 때 주계열이 끝날 것 같아? 어떨 때 끝날 것 같아? 조별과제 해봤어? 조별과제 안 해봤어? 관저고 조별과제 안 시켜? 안 시켜? 수행평가 이런 거에서? 좋은 학교다. 좋은. 대학교에 가면 조별과제를 해. 조별과제 하는데 조장을 정합니다. 이제 조장을 무조건 피해야 되거든요. 알고 있나요? 조장을 피하는 법. 왜냐면 조장 혼자 일하거든요. 4명이 모이면 조장 1명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조장만 과제를 해요. 나머지는 다 놀고요. 10명이 한 조면 조장만 과제를 하고 9명은 놀아요.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아. 서울대를 가도 똑같아. 조장 꼭 피해야 돼. 말을 절대 하지 마. 알겠지? 그냥 가만히 있어. 조장 정할 때. 그죠? 조장 피해야 되지. 이거 봐봐. 이게 조별과제야. 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만 이래. 얘만 에너지 생산한다고. 나머지 애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근데 얘만 열심히 에너지 생산해. 그래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에너지 막 생산해. 그러다가 얘가 수소가 더 이상 없이 헬륨밖에 안 남잖아? 조장이 죽은 거야. 조장 탈주.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열심히 하다가 수강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 탈주하는 경우도 있거든. 조장 탈주. 그러면 거성.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여기 가운데 헬륨밖에 없어요. 가운데 헬륨밖에 없어. 근데 헬륨이 막 수축하면 탄소를 만들 수 있어. 탄소. 이게 태양의 한계야. 태양 정도면 중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헬륨을 막 수축해서 탄소까지 만들어. 헬륨을 막 결합시키면 탄소가 되거든. 탄소 만들고 바깥쪽에 헬륨, 수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거성됐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별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가운데 핵 남고요. 이걸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물질들이 이렇게 흩뿌려지면서 죽어요. 이걸 행성상 성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태양의 최후. 태양의 최후. 태양은 이렇게 죽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돼. 근데 태양보다 크잖아? 태양보다 크면 이렇게 돼. 이게 태양의 한계. 아무리 중력 수축해도 가운데서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근데 태양보다 크면 별이 너무 커. 그럼 중력도 너무 세. 그럼 이 탄소를 짓이겨서 탄소를 이렇게 우겨 넣어서 탄소를 융합시킬 수 있어. 탄소를 융합시키면 산소가 돼. 산소를 융합시켜 규소, 네온 이런 애들이 계속 생겨. 그럼 가운데 뭐까지 생기냐면 철까지 생깁니다. 철핵까지 생겨. 그러면서 이렇게 양파 껍질 모양이 되고 별이 엄청 커져요. 이걸 초거성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불안정해서 이게 폭발해요. 폭발.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이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옛날 사람들은 이게 별이 터지면서 죽는 건데 너무 밝으니까 별이 태어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초신성이다, 와, 별 태어났다 했는데 사실 별이 죽은 거였어. 이렇게 별이 죽을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깁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생깁니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인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죽으면서 생긴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남는 핵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죽습니다. 블랙홀. 이 아래쪽은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엄청 클 때 나타나는 현상들. 위는 태양 정도일 때. 근데 이 진행되는 속도는 이게 더 빨라. 질량이 크잖아? 그럼 빨리 죽어. 질량이 크면 빨리 죽어. 왜냐면 에너지 방출량이 너무 크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거든. 여기서 이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죽는데 중성자별, 필기하지마. 중성자별 중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양성자랑 전자, 양성자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이것까지 다 짓이겨진 거야. 이렇게 짜부러져. 이렇게. 그래서 다 중성자 위주로 이루어진 거야. 중성자별. 블랙홀 중력이 이거보다 더 커. 질량이 너무 커서 중성자별보다도 중력이 더 세. 그래서 빛도 못 빠져나와.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블랙홀이 가까이 가잖아? 빨려 들어가. 물질뿐만 아니라 빛조차 빨려 들어가.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져야 빠져나올 수 있어. 그 경계선이 있어. 경계선.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해.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빨려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었지. 알아? 뭐 너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려라 이런 극악무도한 노래도 있었어. 그죠? 요게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단원 제목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야. 그래서 초기에는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 근데 별 내부에서 이렇게 핵을 융합시키면서 이런 애들이 생겨. 그리고 별이 죽으면서 철보다 무거운 게 생겨. 그 우리 몸속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죠. 지구에도 많이 있죠.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죽으면서 생긴 거야. 그래서 별이 죽었던 흔적이 우리 몸속에도 다 있습니다. 와우. 너무 놀랍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꼭 알려드려. 엄마, 우리 몸속에 별이 죽은 흔적이 있대. 내가 어머니한테 카톡 할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해서 어머님이 맞추셔야 돼. 어머님이 맞추셔야 돼. 좋아. 그럼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막상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그림을 보시고 질량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왼쪽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죽기 직전에 거성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태양은 탄소 정도인데 태양보다 좀 더 무거우면 산소까지도 생겨. 근데 질량이 진짜 크잖아? 그럼 철까지 생겨. 그럼 철보다 무거운 건 별이 죽을 때 생겨. 좋아. 다음 페이지. 이번엔 태양계의 형성입니다.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쉬는 시간 전에는 우주가 생겼어. 빅뱅.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생겼어. 그리고 이 수소와 헬륨이 합쳐져서 별이 생겼어. 별들. 그리고 별이 죽었어. 그러면 우주 공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막 흩뿌려질 거야. 그게 가스들처럼 남아있겠죠. 이게 성운이야. 이거라고. 돌고 돈다고. 그죠? 그리고 이게 수축하면서 태양계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철보다 무거운 게 되게 많으니까. 태양이 최초의 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계가 이제 생길 거야.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매우 쉽습니다. 태양계 성운이 있어요. 이 가스가 수축해. 중력 수축. 그러다 보면 질량의 대부분이 태양이 됩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가 태양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돌면서 원반을 형성해. 원반. 돌면서. 그러다가 이 원반에서 중력 수축하면서 행성들이 생겨요. 수금지와 목토천에. 그죠? 그래서 행성 생겨.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그림 순서 배열할 수 있으면 돼요. 쉽죠? 할 수 있겠어, 배열? 태양계 성운이 있다가 수축해서
원시 태양, 원반 생기고 원반에서 수축해서 행성됐다. 아래 그림 볼까요? 아래 그림 보시면 성운이 있다가 가스 덩어리가 있다가 수축해요. 대부분이 태양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원반이 있어요. 이렇게 원반이 돌다가 가스와 먼지가 있다가 얘네들이 수축해서 지금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고 알갱이들 수축해서 행성 생긴다. 근데 이 알갱이들의 특징을 잠깐 볼게. 잘 봐. 여기 지금 태양 있죠? 이게 모닥불이야. 모닥불. 캠프파이어 같은 거 모닥불. 그럼 모닥불에 가까우면 따뜻하겠죠? 따뜻하면 따뜻한 걸 버티는 물질들이 여기 있는 거야. 녹는 점이 높은 애들. 철, 산소, 규소, 돌멩이 이런 애들. 그죠? 여기는 녹는 점이 낮은 애들. 가스들이 여기 있겠죠. 추우니까. 추운 거 좋아하는 애들, 따뜻한 거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수축해. 그럼 지구형 행성에는 돌들이 많을 거고 목성형 행성에는 가스들이 많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중학교 내용인데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다가 필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 쓸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지구형 수금지화. 수금지화 중에 사이즈 제일 큰 게 누구게? 누구예요? 수금지화 중에 제일 큰 거? 화성. 화성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형이야. 수금지화 중에 지구가 제일 커. 목토천해 중에 누가 제일 커? 목성. 그러니까 목성형인 거야. 대장인 거야. 그죠? 크기 비교. 지구형이랑 목성형 중에 목성형이 커. 알죠? 크기가 크니까 질량도 커. 근데 중요한 건 밀도가 달라. 밀도가 지구형이 커. 왜냐면 돌멩이니까. 구성 성분이 다르죠. 구성 성분. 지구형이 철 무거운 거, 금속, 그리고 산소와 규소. 나중에 할 거야. 규소와 산소가 돌멩이의 주성분이야. 돌멩이. 규소와 산소 돌멩이란 뜻이야. 규산염, 돌멩이. 목성형 행성, 수소, 헬륨 같은 가스들, 뭐 메탄 이런 거. 자전 속도. 지난 시간에 했어. 자전 속도가 누가 빠를까? 자전하는 속도. 누가 빨라요? 목성형이 빨라요. 왜? 태양이랑 머니까 중력의 방해를 안 받으니까. 태양이랑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데? 중력이 너무 세서 동주기 자전화돼. 그래서 얘 자전 속도가 느려. 그럼 마지막 편평도. 도윤아, 편평도가 뭐야? 처음 들었죠? 용어 처음 들었지? 뭐겠어? 편평한 정도. 당연한 거야, 그지? 필기조차 하지 마, 그지? 여기다 편평한 정도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지? 누가 크냐면 얘가 커. 자, 여기 잠깐 봐. 이거 세 개가 세트야. 가스인데 빨리 도니까 찌그러졌다 이 뜻이야. 가스인데 빨리 도니까 찌그러졌다. 빨리 자전하니까 납작하다 이 뜻이야. 행성들이 좀 납작하다고 얘가. 얘는 거의 9에 가깝고. 됐죠? 그 다음에 위성의 수. 얘가 많아요. 많다. 엄청 많아. 막 100개 이래. 토성은 100개 넘어. 지구는 한 개잖아. 달. 그죠? 여기 한 개나 한 개, 두 개, 뭐 0개 이런데 여기는 막 50개, 100개 이렇습니다. 좋아. 넘어간다. 마지막 49쪽.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 태양계 형성까지 했고 이제 지구의 형성이다. 지구로 오고 있구나. 그죠? 지구가 생기는데 이제 앞서 내용에서 이어갑니다. 태양 생겼어. 가스가 수축해서 태양 생겼어. 그리고 원반이 돌아. 원반 돌다가 행성들 생기는데 지구 생각해봐. 지구. 태양은 지구로부터 1AU 떨어져 있어요. 다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져 있어. 이 1AU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가 대장이었어. 지구가 초창기 제일 컸어. 그래서 지구가 돌면서 다른 운석들을 다 포획해. 그래서 미행성체가 엄청 많이 충돌해. 지구 탄생 초기. 왜냐면 다 부스러기들이었잖아. 근데 그 부스러기들 중에 지구가 제일 컸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가 돌면서 중력적으로 부스러기들을 다 포획하는 거야. 그럼 초창기 지구에는 운석 충돌이 엄청 많죠. 미행성체 충돌.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엄청 높겠죠. 운석이 막 때려박으니까. 그래서 전체 지구가 다 액체 상태였어. 그려볼게. 충격받지 마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마그마 상태였다고. 우주 공간에 액체 상태의 구형이 그냥 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와우. 그럼 액체니까 무거운 건 가운데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바깥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무거운 핵이 생기고 바깥쪽에는 가벼운 멘틀이 생겨요. 왜 이렇게 된다고? 액체였으니까. 액체였으니까. 그럼 핵에는 뭐가 있냐면 핵에는 철,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 성분이 있고요. 멘틀에는 규소와 산소 같은 돌멩이, 규산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점점 식어가겠죠? 그럼 점점 식다가 땅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그릇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깁니다. 다시 땅이 먼저 생기고 바다가 생깁니다. 됐죠? 순서 알아야 돼. 물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지. 순서 배열을 줬어야 돼. 충돌하고 녹은 다음에 분리돼. 녹아야 분리되지, 그지? 녹아야 분리되지. 그 다음에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 지구 있는 사람. 순서 배열을 할 수 있어야 돼. 좋았어. 마지막 그래프. 49쪽 하단의 마지막 그래프. 이 그래프야.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지구 대기의 성분 변화. 마지막 그래프가 있는데 지구가 탄생해서 현재까지 지구 대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표현한 그래프야. X축을 보시면 시간축이 있고요. 여기서 지구가 탄생했고 현재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그리고 Y축을 봤더니 기체의 양을 표현한 단위 분압이 있습니다. 근데 Y축의 단위가 좀 특이한데 Y축 단위를 한번 보면 여기가 1기압입니다. 1기압이라 함은 현재 지구 전체 대기 무게를 1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대기 전체 무게가 1기압이야. 근데 여기 눈금을 보면 10기압이죠. 여기는 10기압이야. 여기 얼마예요? 0.1. 여기는 0.01, 0.001. 눈금이 이상하지? 눈금이 이상해. 여기 눈금 한번 봐봐. 여기 눈금은 9기압이야. 9기압. 아래쪽 눈금은 얼마야? 0.9기압. 여기는 얼마야? 0.09기압이죠. 지금 눈금이 다 한 칸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위쪽에 있는 눈금이 매우 큰 눈금인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런 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 뭐라고 하냐면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표현된 그래프야. 위쪽에 있는 눈금일수록 매우 큰 눈금인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가 감소해. 과거엔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았다가 지금은 없어.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냐면 매우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로그 스케일로 표현되는 자료잖아. 이게 지금 엄청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엄청 빠르게 감소한다고. 여기서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로그 스케일로 표현된 자료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이산화탄소들은 바다로 다 녹아 들어갔어.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없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지금은 바다에 있냐? 그건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온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바다로 다 녹아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바다가 탄산수여야지. 근데 바다는 소금물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바다로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 탄산이온은 바닷속에 있는 칼슘과 합쳐져서 석회암으로 침전했습니다. 석회암으로 침전했다. 석회암의 화학식은 CaCO3입니다. 대부분 다 석회암이 됐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다. 두 번째, 산소. 질소 먼저 할게요. 질소는 양이 거의 비슷해요. 질소는 안정적인 원소라서 반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양이 유지가 되는 거야. 분압이 거의 일정하죠. 근데 알아둬야 되는 건, 주의해야 되는 건 분압은 일정한데 질량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왜냐면 질소의 양은 비슷한데 다른 애들이 감소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질량비가 질소가 지금 한 78% 정도 되죠? 그죠? 전체 양이 되지? 좋았어. 마지막 산소. 산소는 중간부터 등장해. 이렇게. 이게 산소. 처음엔 없다가 중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그럼 왜 중간부터 등장하냐? 광합성이 시작되는 거야. 중간부터.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전에, 여기 이전에, 대략 이전에 여기부터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해. 이 친구가 누구냐면 남세균이야. 남세균. 세균인데 광합성합니다. 바닷속에서. 그래서 바닷속에서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계속 이제 생성해서 바닷속에 산소가 축적이 되다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괜찮죠? 막 축적이 되다가 지금은 한 21% 정도 되죠. 분압이. 그런데 마지막 필기입니다. 이렇게 산소가 쌓이는 과정에서 오존이 만들어지는데, 오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층은 언제쯤 생기냐면 대략 여기, 현재로부터 한 4억 년 전쯤 여기서 오존이 생겨요. 오존층. 비교적 최근이죠.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 차단.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외선 차단해서 육상으로 생명체가 진출한다. 육상에 살 수 있게 됐어 이제. 그 전까지는 육상에 살 수가 없어. 물 속에서만 살아. 왜냐면 자외선에 맞으면 생명활동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지금 전체 지구 역사에서 물 밖으로 생명체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전체 지구 역사가 이런데. 그럼 이 전까지 여기까지는 물 밖에 아무것도 없었어. 돌멩이밖에 없었어. 식물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거야. 풀도 없는 거야, 그지? 이때부터 식물부터 진출하는 거야, 육상으로. 그럼 우리는 언제인데? 우리는 여기. 공룡은 언제인데? 공룡은 여기. 공룡 여기, 우리 여기. 그지? 여기. 우리는 이 찰나를 살다 갑니다. 지구의 역사가 이럴 때 우리는 찰나를 살다 가. 그럼 우주의 역사는 얼마인데? 이게 지금 41공년이죠? 태양이 이때 같이 태어난 거야, 태양이랑 지구가. 그리고 빅뱅은 저기 138억 됐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다 간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은 별건 아닙니다. 그죠? 이 지구의 역사, 사이클에 찰나를 살다 가니까 재밌게 공부하면 되고 재밌게 과제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 과제는 뒤에 문제 중에 20번까지 풀어주시는 겁니다. 20번까지 주기율표 전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좋아요. 테스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